요즘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신을 실현해라, 내가 원하는 걸 해라, 내가 행복한 거를 해라. 근데 그 말 속은 너무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고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되게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만날 수 있고 또 나란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생각하는 나다움이란 무엇일까? 생처리 다음을 유지하시는 그 과정이 쉽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중에서 좀 뭔가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과정들을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그랬을 때 저희 생츄어리에서는 예쁘고 아름다운 디자인적 요소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작품들이 저희 공간에 있었을 때 오히려 저희 공간을 조금 더 힘도 많이 실어줄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속에 이렇게 옷을 정장을 입고 들어가셨던 이유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진전을 조금 준비 중인데요. 네. 그때 이제 사용할 사진들인데 근데 이런 얘기도 해도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츄어리가 시작했던 과정들이랑 되게 연결이 된 사진전일 텐데 이 얘기까지 질문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아니 근데 이게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게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서. 왜냐면 약간 제가 이제 그 사장님이 쓰신 게시물들을 이거 쭉 이렇게 다 훑어봤는데 부테스라는 책 예.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부테스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살짝 문득 들어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책에서.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츄어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테스라는 책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테스라는 인물들은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인물인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아는 세이렌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이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보면은 배를 타고 가는 그 사람들이 그 세이렌의 울음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네. 따라가게 되면은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로마 신화에 나왔을 때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 인물이 있는데 세 인물 중에 한 인물은 그 세이렌의 울음소리가 들어올 때 이게 너무 아름다운데 따라가면은 죽게 되니까 밑에 부하들한테 얘기해서 배 돛대에 자기를 묶으라고 시켜요. 못 따라가네. 예, 못 따라가는데 음악은 듣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한 명은 그 소리를 선원들이랑 자기가 못 듣게 위해서 맞대응하는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본 사람들이나 저희한테는 그 인물이 되게 영웅으로 부각되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부테스는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물에 빠집니다. 물을 빠져서 가죠. 그 세이렌들한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부테스라는 인물한테 관심이 가고 집중이 갔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TV들이나 책들이나 저희가 접하는 매개체들이나 문화들은 너무 다 같이 한결같은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잘 살기 위한 거,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거,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한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내 자신을 실현해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해라. 내가 행복한 거를 해라. 근데 그 말 속은 너무 아름답지만 그 이면에는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하고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을 다 실현시키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어쩔 때는 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내 거를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랬을 때 삶이 형성되고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사람들은 너무 다들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치중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치중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한결같이 똑같은 것들인 거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뭔가 인플루언서라든가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라든가 되게 돈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는 항상 주목하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부테스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냥 따라 들어간 거니까요. 예, 되게 바보 같고 되게 무모하고 근데 저는 그 부테스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뭘 좋아하지?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택한 부분에 있어서 되게 멋있게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왔을 때 그 부테스가 물에 빠져서 익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익사하기 직전에 아프로디테가 와서 구해줍니다. 근데 그 아프로디테가 뜻하는 게 사랑이거든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은 걸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안 좋아 보이고 되게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행동이 역설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저희가 만날 수 있고 또 나란 사람을 찾을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츄어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너무 많은 자극을 줬던 인물이고 그래서 그 인물들을 한번 사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좀 풀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사진 촬영을 좀 하게 됐던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생츄어리랑 되게 많이 이어진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진에서 봤었을 때 또 저희 입구에도 있지만 수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가 주는 가장 멋있고 되게 사회적인 지위와 세련됨을 상징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희가 보통 그 옷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저는 약간의 모순적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깨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칠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겉모습에 치중되어 있지만 그 상태로 바다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촬영을 했었었고 또 그 바다에 혼자 있는 모습은 되게 외롭습니다. 바다라는 의미가 저한테는 되게 컸던 게 항상 바다를 보면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전시를 보는 걸 좋아해서 예술가분들이나 작가분들을 보면은 되게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다에 비유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 같은 사람은 바다는 육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빠지면은 익사하거나 옷이 젖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바다 앞까지 가서 파도도 보고 바다도 보고 거기까지 가서 만족을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삶으로 비유해 보자면은 바다와 모래사장 뒤에 경계에는 도시와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곳은 여기인 거죠. 근데 저희는 그 삶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결핍된 부분. 그랬을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또 바다를 보러 가죠. 그래서 또 바다를 보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근데 예술가라는 사람들은 제가 이걸 삶으로 비유했었을 때 수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무모하고 너무 어리석고 저거를 왜 하는데 저렇게 하면 망할 건데 저거 해서 왜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안전한 삶들이 있지 않아? 이렇게 살면 행복하지 않아? 그냥 돈을 많이 벌면 좋지 않아? 그렇지만 그들은 물에 들어가고 수영을 하죠. 그랬을 때 저희는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되게 어리석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익사할 것 같던 그 사람들이 때로는 수영을 해서 멀리 나가서 자신들만의 섬을 만듭니다. 그랬을 땐 저희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고 그게 작품이든 아니면 어떤 공간이든 아니면 어떤 삶이든 박수를 치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 존경을 보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작용하는 부분이 바다고 또 부테스라서 또 생츄어리도 이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부분들이 거기에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가 좀 있죠. 근데 좀 어렵긴 해요. 이걸 어떻게 해서 잘 풀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전시 기간들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하고 싶은 거라서 아직도 되게 구상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는 하나의 컨텐츠인데 그걸 또 말씀해 주실 줄은 몰랐네요. 근데 이 전시로 이어질 거라고는 지금 말씀드리니까 예전에 살짝 말씀하셨던 게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매번 생초를 오면서도 사진들이 궁금했거든요. 저기 바다까지 저걸 갖고 가는 것도 일이고 쉽지 않은 건데 근데 분명히 뭔가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고 어떤 이유가 명확하게 있으셨기 때문에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 사진도 있겠지만 그 안에 힌트를 얻었던 거는 부테스였거든요. 저도 부테스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기회에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고 어떤 내용인지 좀 그 줄거리를 봤는데 어쩌면은 부테스가 한 선택과 뭔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꼭 해보고 싶었었어요. 되게 날카로우신 게 되게 많이 연결돼 있고 생츄어리를 준비했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인물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방식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키려고 하는 것 그 부분이랑 연결된 부분이 되게 많죠. 그럼 어쩌면 지금 그 말씀은 그 글귀를 또 봤거든요. 너 존재했어? 너답게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도 존재했어? 라는 그 글귀를 딱 보고 저도 항상 나다운 게 뭔가라는 질문을 던지기는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장님이 생각하는 나다움이란 무엇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물론 찾아가는 과정이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좀 찾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되게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단편적으로 이게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저도 제 자신을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미래도 잘 모르고 항상 고민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이런 생각을 계속 하려고 하고 이런 책을 계속 읽는 부분은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게 좋고 어떻게 보면 이게 편한 인간이 아니라 계속 제 자신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죠. 어쩔 때 가끔 제가 올리는 글들이나 제가 올리는 시들은 저도 제 자신도 불편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 글귀들인 거죠. 근데 그런 글들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고 제 자신한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살아가는 제 길은 잘 모르지만 그 한 발 한 발에 조금은 더 무게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모여서 그 발걸음들이 이어졌었을 때 조금은 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후회 없는 삶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런 자극적인 것들을 또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찾은 거는 현 시점에서 물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선 저도 질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찾아가는 사람인 거고 생추어리를 통해서 이렇습니다, 이게 좋습니다가 아니라 저 또한 이 공간을 통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는 오시는 손님분들이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우선 생추어리의 공간을 지키고는 있지만 그분들이랑 별다를 것 없는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불과할 뿐인 거죠. 그럼 어쩌면은 이게 사장님 자신을 봤을 때 나다움이 생추어리 다움과 동일하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저랑 이 공간이랑 너무 많이 이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공간은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느꼈던 것도 그러고 좋은 인테리어나 아니면은 정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은 공간도 지금 하나의 소비하는 공간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하나의 장르인 것 같고 또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근데 또 소수의 그게 아닌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지만 단지 상업적인 게 아니라 저랑도 되게 많이 이어져 있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이랑도 이어져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와주셨을 때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너무 감사하고 그럴 때 너무 많이 동기부여가 되죠. 약간 나다움은 나를 지키는 거는 어쨌든 내가 스스로를 지켜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나 혼자 해결하면 되는 부분인데 공간을 운영하면서 그 공간답게 유지하는 건 쉽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뭔가 유지도 해야 되고 그 생처리 다음을 유지하시는 그 과정이 쉽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중에서 좀 뭔가 힘들었던 순간이라고 될까요? 뭔가 좀 되게 어떠한 과정들을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현실적인 부분이 쉽지는 않죠. 현실적인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주변에 제가 아끼고 애정하는 분들의 걱정들도 가끔은 때론 저에게 부담으로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외롭다는 생각을 또 되게 많이 합니다. 왜냐면 제가 지켜가려고 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어쩔 때는 저도 의심이 들 정도로 무모해 보일 때도 있고 힘들 때는 되게 많이 외롭기도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켜가려고 하는 부분은 운동했었을 때 생각했었거든요. 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이 정말 행복하겠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잘. 이렇게 오면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여기 오면은 그게 또 익숙해지면은 더 원하고 더 원하고 그래서 운동을 그만뒀었을 때 저는 축구 없으면은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서 나와서 보니까 이게 저란 사람한테는 제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긴 하지만 인간인 저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저란 사람한테 그 부분이 전부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추어리를 준비하는 과정들도 힘들었었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지금도 너무 힘들지만 이게 혹시 안 그러고 싶고 너무 잘 지키고 싶지만 어려워서 실패를 하게 되더라도 삶을 길게 봤었을 때 과연 이게 나한테 실패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좀 강하게 먹은 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실패라면 실패를 멋지게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이 실패를 어떻게 또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되게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결을 지켜나가고 어떠한 것들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 나의 뭔가 마음가짐이라든가 나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군 되게 무모하다고 하고 누군 되게 어리석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 부분은 사업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제 삶 전체로 봤었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실패를 한다면 그 실패를 잘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좀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흐름처럼 좋아질만 하면은 뭔가 다시 또 힘듦이 찾아오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쨌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들,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막 흔들릴 때도 있고 내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물론 힘들지만 다시 이거를 초심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뭔가 방법이라든가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되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삶의 끝? 죽음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근데 생각이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면 삶에 대해서 더 집중할 수 있고 삶이 더 생생할 수 있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오히려 우리한테 끝이 있다는 것들을 인식했었을 때 지금 있는 시간들의 그 유한성에서 제가 한 발 한 발 걷는 그리고 한 시간 시간을 그 보내는 시간에서 제가 선택하는 것들에 인해서 조금은 더 진중하고 조금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마음이 흔들리고 의심을 하게 될 때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서 아니면 나한테 그런 시간들이 왔었을 때 내가 돌이켜봤을 때 이 생추어리를 했던 것들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마음을 많이 잡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저희 생추어리를 너무 애정해 주시는 분들이 와서 공간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말 한마디 그리고 공간에 어떻게 보면 제가 들어간 생각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나눠 주실 때 공간을 소비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10분들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분들 한 분들이 들어왔었을 때 저한테는 그게 너무 좋고 이 공간을 지켜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동기부여도 더 많이 생기고 이거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되게 더 많죠. 네. 그래서 그때마다 오히려 또 저도 생각하고 노력하지만 또 와주시는 분들한테 그런 생각들을 듣고 힘을 얻을 때 계속 지켜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공간을 이제 저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꽤 오래 준비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운영하기 전이니까 뭔가 내가 운영하면 이럴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라고 했던 게 있다면 막상 운영을 하시면서 하다 보니까 달랐던 점이 있다면 확실히 생추어리가 좀 호불호가 많은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들어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기 되게 좋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호불호가 좀 명확하게 갈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예상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긴 하면서도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들이나 어떠한 메시지들이나 이런 것보다는 되게 단순하거나 아니면 되게 편하거나 되게 자극적인 부분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익숙해져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 공간에서 전시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를 전달하려고 많이 하기도 하지만 또 요즘에 젊은 저희 세대들이나 친구들한테는 이런 전시들이나 이런 문화들이 되게 익숙하게 많이 퍼져 있긴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거를 대하는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작품들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공간에 있었을 때도 저는 너무 좋아하긴 하지만 생각보다는 그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부분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직도 카페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뭔가 공간과 사람의 존중이 아니라 정말 단지 카페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비하고 자기들이 가져갈 권리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조금 공간을 운영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는데 지금 다 이 공간 곳곳에 이렇게 작품들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떠한 외딴 섬에서 이것들을 갖고 오신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같이 뭔가 인연이 닿은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 작품들이 이렇게 공간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어떠한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좀 이끌림이 있으셔서 이렇게 곳곳에 다른 작품들을 걸어놓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저런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런 작품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공간의 결을 되게 많이 바꿔준다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단지 하나의 컨셉추얼한 게 아니라 결국 저 작품들도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것들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령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공간에 있었을 때는 그분들이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거나 또 자기도 모르게 분명히 인식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생츄어리에서는 예쁘고 아름다운 디자인적 요소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분명히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작품들이 저희 공간에 있었을 때 오히려 저희 공간을 조금 더 힘도 많이 실어줄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작품이 주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거기에서 또 많은 힘도 없고 기운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전시도 그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진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죠. 맞아요. 이거 제 생츄어리 하면 이거는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